어색하게 마주한 세 남녀,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흐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한 남성이 고령의 부부와 함께 들어서는데요. 그 순간 두 여성은 크게 놀라 당황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방금 들으신 그 제보자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 누구였어요? 일단 이 사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분 50대 여성이신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근데 이제 가방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낯선 휴대전화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는데 그냥 혹시나 싶은 마음에 비밀번호를 123456이라고 입력을 했대요. 근데 스르륵 잠금이 풀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상간녀하고 찍은 노출 사진에 뭐 온갖 대화 음담패스를 나눈 거 불륜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간녀 정체를 딱 본 순간 또 더 놀란 게 남편 직장 동료, 공무원, 유부녀, 자녀까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피해 제보자분이 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다가 혹시 당신 남편도 이 사실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전화를 뚝 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자, 술에 취해서 쓰러진 남편의 처음 보는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123456이라고 혹시나 해서 눌러봤더니 잠금이 풀렸습니다. 자,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당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 네, 상간녀는 설마 내 남편 귀에 들어가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상간녀가 남편의 공무원 동료로 제보자가 남편이랑 같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마주친 적이 있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남편이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자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연락처가 바로 나오니까 언제든 맘만 먹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간녀의 남편 에게 그래서 전화를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제보자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불륜 왜 했냐? 불륜 증거를 내밉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내 휴대전화 몰래 보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제보자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우리 아내가 워낙 소심하고 간이 작아서 바람은 못 피는 사람이다라고 두둔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자신의 집으로 남편,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남편까지 불러서 사자대면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사자대면입니다. 이 제보자 부부 그리고 상간녀 부부 사자대면. 자, 그런데 첫 만남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남편이 저희 집에 올 때 달고 왔네요. 깜짝 놀라서 달고 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뭐 그냥 되게 난장이었죠. 안 맞는다고 했었어요. 안 맞는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 싸웠죠.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예. 상간녀의 남편이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상간녀에겐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 왔다고요? 원래 사자 대담하고 싶었는데 육자 대담이 된 겁니다. 원래 상간녀 남편, 제보자 남편 4명인데 이 상간녀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던 거예요. 6명이 와서 상간녀가 용서를 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제보자는 위자료 소송 제기하고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요? 제보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야.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이거 당장 생활을 위해서 결국 이혼은 좀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암투병 때문에 이혼은 일단 좀 미루자 했더니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뭐 내가 왜 아픈 너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말하고 얘기는 폭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싸웠어도 아내가 암이고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서 그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폭언을 하면서 생활비, 카드 다 뺏고 돈도 안 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엄마를 도와야 한다면서 주말에 또 같이 또 편의점 알바를 해서 하루 일당을 엄마한테 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이분이 이제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엄마를 보기가 이제 속상하니까 친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의 엄마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고 아빠가 생활비도 하나도 안 줘요 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 할머니는 도와주시긴커녕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괘씸한 짓을 해서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제보자가 이런 걸 들으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중에도 이 남편, 아빠 양육비와 생활비 안 줬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효자 아들이 엄마 몰래 아빠를 찾아갑니다.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이제 아빠랑 눈이 마주쳤대요. 그 사무실에서. 애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저희 아이한테 소리로 고래고래 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영업방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빠가 신고한 제목이 그거래요. 가정폭력. 아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참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보자는 일단 암을 수술하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남편은 생활비는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고 결국에는 지켜보던 제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의 직장을 엄마 몰래 찾아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들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저 별거 중이던 아빠를 찾아갔을 뿐인데 친아들을 가정폭력 그리고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아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남편의 동료까지 이거 업무방해다, 당장 나가라면서 고함을 치고 아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그리고 당연히 불입건 되긴 했는데 충격은 크게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들이 이상하죠. 찾아왔는데? 자, 아들이 사실은 가정폭력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가방 안에 그 휴대전화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 이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고등학생 아들이었고요. 아들이 보자마자 엄마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보일 수 있는 가방에 놔뒀고요. 증거로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나중에 아빠가 니 때문에 내가 걸렸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 폭력은 뭐냐면 의자로 폭행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것도 일러봐라 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몸도 아팠고 또 재결합도 시도하던 때라서 또 아들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때는 넘겼다고 합니다. 야, 이 아들이 참 속이 깊네요 정말. 속이 깊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고등학생이면 이제 사춘기를 갓 벗어났거나 아직 계속 중이기 때문에요. 저런 경우에는 저도 뭐 이혼 소송하다가 저런 아이 때 이 자녀가 있으면 좀 미루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권유부터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 좀 짐작하기도 어려웠고 일단 지금 생활비를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사람이 지금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돈을 빼돌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급여 자체에서부터 떼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을 통해서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아빠라는 인간 진짜 쓰레기다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같고요. 왜냐하면 가정폭력도 있었고 여러모로요. 그다음에 이 엄마와 아들을 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적으로 아들을 스토커로 고발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불륜을 일러 바친 게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들한테까지도 이제 미움이 투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한 행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내와 아들만 괴롭히는 모습이 정말 좀 쓰레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아들 있으니까 꼭 좀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